어느 날 새벽 3시 27분 정 씨는 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자마자 탄식이 터져 나왔죠. 또야 또 이 시간이야.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데 몸이 먼저 깨버리는 이 이상한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불안한 느낌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런 새벽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안 오는 것도 괴롭지만 무의식적으로 같은 시간에 깨는 것은 어쩐지 더 섬뜩하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깊은 밤과 아침 사이에 그 어중간한 시간에 유독 자주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불면이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기기엔 이 시간이 보내는 신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새벽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이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왜 하필 그 시간대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다가 꼭 새벽 3시 30분쯤에 눈이 떠진다. 깨고 나면 머릿속이 멍하고 불안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인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23번 이상 반복된다.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수면이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넘기시기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 새벽, 특히 3시에서 5시 사이는 뇌와 자율신경계가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을 뇌의 회복과 정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깨져버린다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스스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유독 새벽 35시에 깬다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시간에 깨는 것이 단순한 불면과 어떻게 다른 걸까? 치매와 자율신경계, 수면 리듬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실제로 겪는 초기 뇌 질환의 징후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건강점검법은? 물론 새벽에 한두 번 깬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깨는 패턴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뇌의 해마중추가 회복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위험한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이미 수면 중에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깊고 편안한 숙면을 했던 건 언제인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루 6시간, 7시간 자니까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깊은 수면 없이 얕은 잠만 계속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았는데 배터리가 100%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끝이 자꾸 헛나오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며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치매의 가장 초기 단계, 경도인지장애 MCI의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기 징후가 낮이 아니라 밤 바로 수면 중에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새벽 35시 사이 우리가 깊은 수면에서 꿈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미묘한 시간대에 뇌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바로 뇌의 쓰레기를 치우고 기억을 정리하며 해마의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뇌는 혼란, 불안, 초조감 같은 감정 신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우리가 새벽에 이유 없이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인 뇌기능을 가진 사람은 새벽에 깨지 않고 끝까지 깊은 잠을 유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일수록 해마의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척수액 속 타우 단백질과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이 수면 중 제거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할 때 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신호를 보내죠. 바로 새벽에 깨라는 방식으로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자주 깨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그중 새벽 35시에 주로 깨는 패턴이 가장 위험한 조기 경고 신호로 꼽혔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왜 자꾸 새벽 3시 30분에 깨어나는 걸까요?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것이 마지막 경고는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미세한 SOS 신호를 함께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고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뇌과학과 수면의학에 근거한 예방법, 그리고 하루 10분으로 뇌를 회복시키는 수면 루틴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내일부터 잠드는 시간과 방식만 바꿔도 당신의 뇌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감정, 그리고 인생을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새벽 3시 5시일까? 뇌가 가장 민감해지는 이 시간의 비밀.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68세 이영숙 씨는 요즘 새벽이 무섭습니다. 예전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던 자신이었는데 요 몇 달 사이 이상한 변화가 생겼죠. 꼭 새벽 4시쯤이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5번 눈을 뜨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감각. 손끝과 발끝은 차갑고 이마엔 땀이 송골 맺힙니다.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너무 이상해요. 뭔가 쫓기는 느낌? 불안한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영숙 씨는 그런 새벽이면 조용히 거실 불을 켜고 벽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낮엔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할 때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일이 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이 자꾸 끊어지는 느낌. 혹시 나 치매인가? 그 걱정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일까요? 이 시간대는 단순히 시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순간, 그리고 뇌와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정점을 찍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잠든 동안 렘수면 REM과 놀렘수면 남-REM을 반복하는데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는 렘수면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렘수면은 뇌가 깨있는 듯한 활동을 하며 그날 있었던 감정기억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불안, 만성염증 또는 노화로 인해 이 뇌파 리듬이 깨졌을 때입니다. 즉, 뇌가 정보를 정리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불균형한 신호를 보내며 각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벽에 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가 보내는 불안의 신호, 새벽에 나타나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연구팀은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과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새벽에 이유 없이 깼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불안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반복될 경우
뇌의 해마기억 담당 부위와 전두엽판 달력 담당 부위의 회복이 방해받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치매 환자의 공통된 수면 패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치매 초기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새벽 35시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습관이 관찰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성 패턴은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와는 다른 신경생리학적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뇌파 검사상 새벽 시간대에 알파파이완가 줄고 베타파 각성과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죠. 이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머무르는 뇌의 모습? 왜 이 시기가 뇌에 가장 중요한가? 새벽 35시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아침을 준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리적 역할을 합니다. 즉 하루 중 가장 민감하고 섬세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반복적으로 깨버린다는 건 뇌가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뇌가 보내는 일어나라는 신호를 한밤중에 혼동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얕아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새벽 깨움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낮 동안 멍한 느낌,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경험, 감정 기복, 의욕 저하, 그리고 우울 증상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의 시작은 기억력 저하보다 수면의 질 저하에서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수면신경학 연구팀은 기억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수면 리듬이며 이것은 해마와 시상하부의 교란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당신의 뇌는 지금 말하고 있다. 새벽 3시 40분 여러분이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렸다면 회복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잠드는 방식, 낮 동안의 습관, 그리고 식사, 빛, 운동까지 모든 것이 수면의 질과 뇌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벽 4시 12분. 침실은 고요했지만 허씨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70세가 된 허정혜 씨는 벌써 세 번째로 새벽에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덥거나 추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뒤척이다 못해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는 환했고 생각은 마구 흘러넘쳤습니다. 아까 내가 뭐 하려던 거였지? 분명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더 심하게 헷갈렸던 건 딸의 이름이 혀끝에 맴돌다 말았다는 겁니다. 왜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머릿속이 흐릿하게 떠다니는 안개처럼 뿌옇고 가슴에선 이유 모를 두근거림이 계속되었죠. 이런 증상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 해마. 치매 초기의 뇌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작은 금이 천천히 넓어지듯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망가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는 해마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방금 겪은 일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해마는 수면 중, 특히 깊은 놀렘 수면 후, 렘 수면이 활발해지는 새벽 시간대에 정리되는 기능을 합니다. 즉, 해마는 자는 동안 일을 하고 자는 동안 청소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해마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 스트레스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로체스터대 뇌신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 기능은 새벽 렘 수면 전후 35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간에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잔다면 해마는 찌든 먼지에 파묻힌 서랍장처럼 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뇌의 판단력을 결정짓는 전두엽 흔들리기 시작하다. 전두엽은 인간의 판단력,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두엽도 해마와 마찬가지로 깊은 수면을 통해 충전되죠. 수면 중 전두엽은 그날 있었던 판단을 복귀하고 감정을 재정비하며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렘 수면이 끊기고 새벽에 자꾸 깨어나면 전두엽은 밤새 깨어있는 상태처럼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고 말끝이 흐려짐, 약속을 깜빡하거나 말해놓고 자기가 기억 못함,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짐, 집중하려 해도 생각이 자꾸 산만해지고 이어지지 않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기능이 점점 무너지는 중이라는 뇌의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뇌는 쉬지 못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파는 델타파라는 느린 파형을 유지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뇌가 고요하고 회복하는 상태죠. 하지만 새벽에 깨어나거나 얕은 잠에 머무를 경우 이 델타파는 빠르게 줄고 뇌는 나처럼 베타파, 감마파로 전환되어 활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일하고 그러니 아침이 되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억은 정리되지 못한 채 뒤섞이고 결국 뇌는 혼란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새벽 뇌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리해 볼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의 뇌에서는 해마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억이 누적됨, 전두엽의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며 불안, 우울감 상승, 뇌파가 일관성을 잃고 신경망에 혼란 발생,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스트레스 유발,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며 인지기능 전반이 약화됨.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틀, 3일, 한 달, 그리고 1년? 그렇게 반복되면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아직 치매로 진단되지 않은 단계라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수면의 질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자는 것, 뇌가 회복하는 수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하다. 해마가 청소되는 새벽 시간에 뇌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하는 모든 생활 습관, 카페인, 블루라이트, 스트레스 등을 줄여야 한다. 실제 회복 사례. 경기도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았고 낮에는 집중이 안 되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면이라 생각했지만 뇌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왔죠. 그는 그날 이후 생활을 바꿨습니다. 늦은 저녁 스마트폰을 끄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내고 매일 10분 호흡 명상과 수면 유도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3개월 후 깨어나는 시간이 점점 줄었고 낮에 생각의 흐름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병원 검진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뇌는 마지막까지 회복을 기다린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며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 신호는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새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어난 그 순간, 아, 뇌가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창문 밖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는데 이정열 씨는 벌써 눈을 뜬 지 이 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3분. 어느새 다시 잠들려 애쓰다 포기한 채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다 껐다 반복합니다. 잠을 잤지만 잔 것 같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인데 머리는 멍하고 띵한 느낌. 게다가 요즘 들어 전날 했던 대화가 희미하게 지워진 듯 어딘가 어색합니다. 나 방금 누구랑 전화했었지? 내가 분명히 뭘 하려고 했는데? 이정열 씨는 어렴풋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나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병원에서 뚜렷한 진단은 없었고 약도 딱히 없는 상황.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뇌가 가장 바라는 것, 회복의 시간, 즉 질 좋은 수면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새벽에 자꾸 깨는 패턴을 되돌리고 뇌의 회복을 도와주는 실전 루틴을 소개합니다. 수면의 90%는 저녁 시간에 결정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자려고 누웠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뇌는 이미 그보다 23시간 전부터 수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뇌가 자도 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깊은 잠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에게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루틴 빛 끄기, 멜라토닌 켜기. 지금 이 순간 당신 방 안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가정 조명은 무려 500럭스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 특히 청색광 스마트폰, TV, LED 조명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는 90% 이상 억제됩니다. 실천법. 잠자기 1시간 전 조명을 간접등으로 줄이세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야간 모드 또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설정. 화면은 멀리하고 라디오나 음악 등 청각 자극으로 전환하세요. 이 습관만 3일만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이제 자도 되겠다는 안정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루틴 호흡, 뇌파를 조절하다. 불면증이나 새벽 각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흥분된 자율신경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잠이 들어도 얕고 쉽게 깹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실제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파라심파신경이완 작용 담당을 자극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실천법 478호흡법. 4초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멈춥니다.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사이클을 4회 반복하면 뇌파는 알파파 상태로 진입하며 긴장이 풀리고 수면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루틴, 뇌를 따뜻하게, 몸은 시원하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머리는 따뜻하게, 몸은 시원하게 유지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체온이 약간 상승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몸의 중심 체온은 떨어져야 깊은 수면에 진입합니다. 실천법. 잠들기 전 5분 정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덮어보세요. 또는 족욕발 담그기로 혈액을 말초로 보내주면 체온이 손발로 퍼지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뇌는 지금은 외부 위험이 없다고 인식하며 깊은 렘 수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틴, 잠자기 전 생각, 뇌는 그대로 저장한다. 잠들기 직전 했던 생각은 뇌가 그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부정적이거나 혼란스러우면
수면 중 뇌는 위협이나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 깊은 잠을 방해받습니다. 실천법 3줄 긍정 일기.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1가지. 오늘 내가 잘한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 이렇게 단 3문장을 쓰고 자는 것만으로도 뇌는 오늘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하루였어 라고 받아들이고 수면 중 긴장 완화와 해마 정리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5번째 루틴. 뇌가 지루함을 느껴야 잠든다. 우리는 종종 졸리지 않으면 안 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지루한 감각을 받으면 잠을 유도합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흥분, 정보, 자극이 계속 들어와 수면을 방해하죠. 실천법. 취침 전 10분은 반복적, 단조로운 활동을 해보세요. 퍼즐 맞추기, 단순 색칠하기, 느린 걷기, 손끝 마사지만 반복하기. 또는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두면 뇌가 자극 없이 안정됩니다. 지루함은 뇌에게 이제 쉬자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 하나가 새벽 깨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이정순 할머니는 젊을 땐 낮잠 자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숨 자고 나면 더 피곤해라며 매일 새벽에 일찍 깨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위의 5가지 루틴 중 빛 줄이기와 호흡만 실천했는데도 2주 뒤 새벽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직접 느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뇌가 다시 말 잘 듣는 것 같아. 이 경험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회복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신의 뇌 오늘 밤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당신에게 뇌는 매일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만 도와줘. 내가 다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그 요청을 듣고 오늘 밤 딱 10분 당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을 끄고 숨을 고르고 따뜻하게 감싸고 감사한 생각 하나 떠올리기. 단지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새벽이 아닌 아침까지 쭉 이어지는 회복의 수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 혼자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속으로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주는 그 마음이 당신의 뇌를, 기억을, 인생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잠은 단지 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뇌가 매일 밤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신 여러분,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좋은 내일 아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새벽이 아닌 아침까지 쉴 수 있도록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당신의 뇌를 위한 따뜻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